이걸 이제 활용하니까 이제는 이제 그 말을 뱉으면서도 친일 발언을 해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이제 네. 뭐 외무성 공식 자료로 나왔고 대통령이 그 다음날 그냥 기시다 하고 전화 통화 그냥 해. 한일 관계 발전적으로 하자고. 이게 뭐냐고. 옛날 같으면 이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절대 전화도 하지 않고 이 문제 잡지 않으면 내가 안 간다 그러는데 그래도 보수 언론이나 누군가 나서서 야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아, 원래 뭐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은 그렇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지금 왜곡된 곳에서 갈라치기에 희생을 당하느냐. 그게 뭐냐. 자, 지금 보수정당에서 자리 갈라먹기 하고 특검 막기 위해서 낙선자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막 규합을 하잖아요. 네. 이게 뻔히 보이는 계산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아, 뭐 저희들끼리 또 모여서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민심이 어떻게 반영되며 총선 결과를 어떻게 대통령이 받아들이느냐. 뭐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아무 할 게 없다. 정말 답답해서 지금 뭐 야당이라도 제대로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좀 많이 드는데 국민으로서 억울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억울합니다. 억울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였지만 결국은 뭐 겉보기에는 좀 기자들 만나고 영수회담 뭐 제안하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인사였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인사는 뻔하구나가 돼버린 거죠. 네, 국민으로서는 앞으로 더 볼 게 없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안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탁 던져버리고 우리 알아서 할게 따라오든지 말든지 해 이런 상황인 것 그러니까 안 같습니다. 바꾼다기보다는 안 바꿔도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안 아. 바꾼다는 바꿀 마음이 있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바꿔도 된다고 이제 가버리는 계산이 나왔고 그 계산대로 움직여 보니까 아 실제 그렇네. 그러면 이대로 3년 가는 거지. 이걸 저는 끊임없이 우리가 평론가로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 실체를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3년 동안 이 상태대로 계속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대통령이 안 바뀐다. 임기는 보장되어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국민들이 이런 상태에서 뭐 1년도 못 견딘다. 이게 아니고 그건 3년 동안 이렇게 뭐 비참하게 살든지 아니면 국민으로 대접 못 받고 살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이 정권하고 뭐 단판을 보든지 이제 이런 게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수사를 안 해. 근데 검찰은 공정하고 중립적이래. 근데 이재명 넌 죽어야 돼. 조국 넌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 들고 일어나지 않아. 야, 알고 보면 이재명 나쁜 놈 아니야. 뭐 조국도 나쁜 놈이지. 뭐 김건희 대통령 부인으로도 그렇게 좀 할 수 있지. 그거 다 그 안 해먹은 놈이 누가 있냐고 다 해먹었는데 유독 김건희한테 왜 하느냐. 막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길거리 그냥 주정뱅이가 하는 소리가 이제 먹히는 거예요. 먹히고 있지 않나요? 먹혀요 진짜 지금? 검찰이 공정하다 중립적이다 하는데 엊그제 뭐 이원석 검찰총장 나왔던 뭐라 그래요? 뭐 법치에 대한 도전을 하지 말라고요? 아니 누가 법치를 부수고 있는데 법치에 대한 도전을 하지 말라고 하고 기자들 앞에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게 있으면 다 가져 나와서 막 이렇게 해서 정당하다 옳다 법치다 이렇게 해놓고는 상대한테는 가혹하다는 게 아니고 너무나 진짜 폭압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네. 국민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당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임형진님께서 이 나라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권력을 잡고 잘 사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는데 그런 심정들인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난주에 비대위원 만난 사실이 이제 알려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계속 말들이 많았고요. 오늘 24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과 국민의힘 낙선자들 모임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이끌었으니까 어쨌든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왜 안 나왔냐 또 성토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참석자들에게도 뭐 얘기는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근데 몸이 되게 아파 보였대요. 그때 솔직히 말하면.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본인은 내공 쌓고 다음에도 돌아오겠다. I'll be back 이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초청한 건 안 만나고 안 가고 또 본인의 개인적인 움직임은 하고 있고 이거 전형적으로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장 여기서 딱 나와가지고 비대위원장이 아니죠. 김경률 전 비대위원? 지금도 비대위원인가? 전 어쨌든 비대위원이죠. 네, 김경률 비대위원 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아니 한동훈이 아무리 백수가 됐다고 금요일날 전화해서 그때 본인이 직접도 아니고 딴 사람 시켜서 월요일날 나오라 그럼 나오겠냐. 이 말도 되게 웃기는 말이었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나오려면 나와야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은 자기가 이 선거로 당선된 당대표가 아니고 우선 그렇죠. 꽂아준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임무를 완수를 했으면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부르면은 달려가는 게 맞는 얘기죠. 그건 안 가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경률이 엄호 발언을 했다는 그러니까 거. 지금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좌경률, 운경, 함운경, 김경률이 지금 완전히 다 이제 직근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정도로 했을 때 저는 뭐 검찰이 아니어도요 일반 상식에서 썼을 때 대통령이 그 여당 비대위원장 부르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가서 기분 나쁘다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나 안 가? 기분 나쁘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한동훈은 글쎄 이게 정치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함은경 김경률에게 잘못된 조언을 줬던가 잘못된 행태를 해가지고 점점 저러면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 초보인 건 확실하고 그래서 총선이 이제 뭐 대패를 당했는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좀 전문 용어로 찌그러져 있을 거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맞붙을 거냐. 저 좀 더 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특정한 사안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 또 평소에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차례 좀 약간 비밀스럽게 들었던 이야기를 보면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인정을 잘 안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체급이 다르다. 노는 물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구수생의 부인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한동훈은 엘리트 서울법대 4학년 고집해서 부인도 검사장 집의 딸이고 부인도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 변호사하고. 자격을 가져온 완전 엘리트의 강남의 정말로 부잣집 아들. 그래서 이제 언론사 3세들하고 대체로 놀고 있다. 뭐 처남도 검사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어찌됐든 이제 이런 배경으로 봤을 때 급이 다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밟으려고 하니까 이거 뭐야? 내가 낸대라고 이제 맞섰거든요. 자, 총선 과정에서 최소 2번, 최대 4번을 대통령하고 부딪혔대요. 네. 사표를 2번이나 냈다는 거예요. 사표가 나 못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막 벌벌벌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괘씸하다는 말은 바깥으로 나온 것이고 실제로는 욕을 심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는데 여기에서 한동훈이 물러섰어. 제가 알기에 육두문제도 나왔다는데. 그런 말하면 또 명예훼손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끝까지 대통령과 맞서더라도 자기 정치를 통해서 명예를 회복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초장에 이제 박살, 초전 박살 내지 않고서는 언제라도 꾸물꾸물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빠르면 6월달, 늦어도 7월에 전당대회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전히 나올 카드 출마할 가능성도 있고 물론 그때는 이제 세력이 막 재편되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보니 끝까지 버티면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한동훈은 지금 벼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선거 과정에서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나는 이슈가 있나요? 이종섭 사건이 원래 있었었고요. 아니 제일 큰 게 그때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앙투아네트 얘기를 하잖아요. 앙투아네트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이 저 왜 저렇게 해 당해서 어느 정도 쫓아내라 그랬었죠 원래는 김경률을. 다 들어보시고 네. 김경률이 그 발언을 했을 때 당에서 아무도 제지를 안 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지를 안 해요. 경고를 했거든요. 경고를 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그 앙투아네트 하면서 약간 더 농담을 해버려. 그러면서 갑자기 비서실장을 보내서 야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